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골라서 전해주는 우리 망관율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네, 아침마다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망관뉴는요. 결론 내지 못한 BTS의 병역 혜택입니다. 네, 어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어제 국방위에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국위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여야 이렇게 나눠져서 의견이 나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좀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꾸준히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인구 급감이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생각해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자, 근데 이제 화두는 공정인데 네. 이 공정을 조금은 뒤집어서 생각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 누굽니까? 안철수 대선 후보였습니다.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BTS 병역 혜택을 논의할 때 일반 청년들과 BTS를 두고 이 공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이니까 그 예술 체육계의 한 사람인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하면서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제 워낙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 등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예,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올림픽 야구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네. 누리꾼들도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보면은 뭐 부상을 숨기고 엔트리에 올라서 병역 혜택을 얻는다던가 네. 아니면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 대회에는 참가를 했다가 그렇지 않은 대회에는 좀 빠져서 소속팀에 전념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TS 병역 혜택을 주자 이런 논의가 됐을 때 BTS를 줄 게 아니라 차라리 뭐 체육계나 이럴 때 조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쪽의 혜택을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인 야구에서 2루수로 뛰는데 부상이 없는데도 기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저희 감독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지금 이런 맞습니다. 일단 시간이. BTS의 맏형이 이제 진 씨인데 네. 내년 12월까지만 병역 의무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또 이 논의가 진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BTS 본인들은 뭐 군대 안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라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군대 가야 하고 본인들도 가겠다라고 인터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들은 우리 BTS 가지고 두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자꾸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BTS는 아무 말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백신 접종 후에 희귀병 걸린 20세 장병입니다. 네, 이 괜찮으시답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괜찮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1월에 군입대한 이제 20세 장병 이야기입니다. 김일병인데 이 김일병이 지난 6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자가 면역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현재까지 투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희귀성 질환이요. 최소 2, 3년에서 잘못하면 평생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좀 빈번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 다니시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외래 진료로 좀 민간 병원으로
바뀌어서 군병원에서 이제 민간병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병원 외래 진료를 가다가 골목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하니까요.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군 생활을 계속 지속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속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다행히 뭐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군 생활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최근에 내렸고요. 육군본부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전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전역이 될 상황인데 사실 뭐 문제는 전역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 군 입대를 시켰으면 끝까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보상안이라던가 아니면 케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김일병이 약간 좌절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군 복무를 하러 갔으면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부를 때는 우리 사람이고 네. 또 문제가 생겨서 내보내야 될 때는 나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라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는 네.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군대에서 부상당하거나 향후에 치료를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빈번히 나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과연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해갑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주변에서 들리다 보니까 네. 뭐 군대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김일병 같은 경우도 이제 희귀병에 걸리면서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리는 부모님 걱정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눈물을 끝내 참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좀 실질적인 치료 그리고 보상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김일병은 보훈 대상자 선정이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심의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몸이 좀 빨리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인가입니다. 네,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판단 대상이 된 게 이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의 한 조항인데요. 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한 사람이 형벌이 너무 과하다. 라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결과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 위헌입니까? 해당 조항에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 뭐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뭐 전범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다른 법에서는 좀 찾기 힘들고 또 공소시효 같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화를 좀 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럼요. 음주운전이 사실 이제 일반 법감정, 우리 국민들 법감정상에서는 뭐 그게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 판단도 7대2로 좀 갈리긴 했는데요. 이 두 분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시대 상황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법을 적용해서 이미 재판을 진행한 바 있는 한 재판장은요. 일정 기간 내에 사고를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이런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위헌 결정이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이런 기한은 한 100년, 1000년 정도 하면 좋은데 그렇죠? 예, 뭐 한 100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래도 이 치킨이 또 이렇게 뭐 논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저번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그냥 그러면 우리가 맛을 보고 직접 한번 판단을 네. 내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네. 좀 결론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황교익 씨가요 다시 한번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네. 라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맛보는 거는 뭐 작은 닭도 튀기니까 맛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양계업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자꾸 이렇게 설전을 벌이지 말고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황교익 씨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과 공개 토론을 할 수 없어 하면서 먼저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저녁에 치킨에 관한 논란은 후치냐 양치냐. 그러니까 후라이드 치킨, 그렇죠. 양념 치킨이냐 그 정도가 논란이지 뭐. 네, 뭐 큰 닭이냐 작은 닭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진 않잖아요. 네, 반반이냐 후치냐 양치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